전쟁은 벌어졌어요. 손해 전쟁은 개전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검찰이 참전을 했어요. SBS하고 붙었는데, SBS와 기레기들과 붙었는데 검찰이 참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SBS와 기레기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더 이상 전선이 없어요, 걔네들이. 재판정에도 기자들이 나타나진 않고, 더 이상 보도도 하지도 않고, 다 도망갔어요, 지금 전부 다. 패배를 인정한 거죠. 이거는 잘못 건드렸네? 이거 아니네? 다 빠진 거예요. 전선에 누가 남아있느냐? 저 김영일 검사하고, 또 밑에 2명하고, 새끼 검사 둘하고 해가지고 3명 남아있는 겁니다. 아니, SBS와 기레기들이 시작한 전쟁에, 이거 뭐 대박이다 싶어가지고, 전쟁을 이길 줄 알고 참전을 했는데, 싸우다 보니까, 뭐 어디 갔지 다? 다 도망간 거야, 전부 다. 다 도망가고 지금 쟤들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은 되고 있으니 자기들 도망갈 수도 없고, 중간에 항복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일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고, 말도 안 되는 거 대답하고, 대답하는 증인은 검사가 너무 한심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싶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상황이 지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너무 웃깁니다. 제가 사실은 그동안 이 재판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이유는 대충 줄거리 다 알고 있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뻔하고, 다 정해졌네. 이미 SBS도 빠져나가고 다 도망가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갈게 뻔하네 하니까는 별로 솔직히 관심 안 가졌던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너무 웃기고,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과 지금 똑같은 어떤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님도 똑같은 프레임이 지금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이고, 그쪽은 아직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자들과 그들이 계속해서 검찰과 붙어가지고 기사를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고, 검찰은 있지도 않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엮어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 재판조차도 사실은 너무 웃기고 지금 완전히 지금 코미디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증거 만들고, 있지도 않은 증인을 만들어가지고, 증인의 진술을 만들어가지고 뭔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제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6월 18일 날 검찰이 기소한 거를 가지고 SBS에서 기사를 썼잖아요. 기소했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가 보도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하면서 기사를 썼어요. 이제 검찰이 뭐 하고 있냐면, 더 이상 증거로 될 게 없으니까 저 SBS의 기사를 증거로 받아달라는 겁니다, 판사한테. 말이 됩니까? 저 SBS의 저 기사들을, 저거를 증거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SBS가 이렇게 보도를 했으니 이것도 증거로 받아달라. SBS는 기소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고요. 검사는 그 기사를 가지고 다시 법정에다가 증거로 받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네끼리 돌려막고 하고, 돌려막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똑같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님 상황에서도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돌림노래 부르듯이 기사를 쓴 거를 증거로 받아달라, 그걸 통해서 나온 기사를 또 기사를 쓰고, 또 이거 가지고 와서 증거로 받아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디로 갈 건지 뻔하고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속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대충 이런 식으로 현재 흐름이 오고 있고, 지금은 완전 다 코미디고 모든 게 다 밝혀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밀자료라는 것은 눈이 이미 깨졌고요. 그리고 투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법정 용어가 아니에요. 투기는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투기는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그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투기가 이루어지려면 뭐냐면은 사건이 종결이 돼야 돼요. 사건에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 법정에서 뭐가 이게 불법이다 뭐가 나오려면 그 사건의 기승전결이 있어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결과물이 뭐냐면, 저 건물을 손혜원 의원이 자기 맘대로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갖고 자신의 통장이나 자신의 주머니에다 넣었다고 하는 증거가 나와야지, 그래야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조카들이 내려가가지고 사업을 하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온 이익을 1원 한 푼이라도 손혜원 의원이 가져갔다거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이제 노출록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카카오톡으로 뭐 이렇게 지시하는 게 나와요.
쓰던 어떤 비누는 뭐 어디다 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제가 기계를 줘놓고 어떻게 써라고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누구 속이냐를 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기계를 줘놓고 그 사람이 제대로 안 하면 제가 그 사람에게 기계를 뺏어올 수 있는 권리, 혹은 그 사람을 자를 수 있는 권리가 저한테 있으면 그 기계 제 거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성장의 주인이 손혜원 의원이면 손혜원 의원이 지시를 했을 때 그 말을 누가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잘랐다거나 그 사람을 잘랐다거나 아니면 그 경영권을 뺏어왔다거나 하는 어떤 정황적인 증거가 있으면 손혜원 의원이 주인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평상시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숙박업소를 많이 이용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다 쓴 비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 쓴 비누를 상식에 벗어나게 다 쓴 비누를 재활용해야 돼, 버리면 아까워, 다 모아놨다가 어떤 업자한테 줘, 다시 갖고 와가지고 다시 써 라는 어떤 상식에 어긋나는 어떤 지시를 하였다. 그건 살짝 냄새가 나죠. 그러면 주인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상식적인, 빨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널어야 되고 다 쓴 비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이게 어떻게 그런 거 지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대화한 거지. 그 녹취록을 보면서도 그 답변하시는 분이 원래 디자이너였었고 요리도 하시는 그분, 손혜원 의원이 설명하신 그분이신데, 답변하시는 게 글씨로만 써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분의 깊은 빡침이 느껴지는, 읽으면서 몇 번 웃었거든요. 피식피식 웃었는데 이분의 깊은 빡침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녹취록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녹취록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손혜원 의원님께서 이미 다 설명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뭐 할 건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어떻다라는 것만 짧게, 지금 짧았나요? 안 짧았으면 죄송합니다. 안 짧았으면 죄송하고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웃기는 상황이다, 재밌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당하시는 손혜원 의원은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 아니겠죠. 그분 입장에서는 짜증도 이렇게 나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게 만약에 진짜 유죄로 판결이 난다고 한다고 한들 저게 무슨 징역형이겠습니까? 저게 뭐겠습니까? 기껏 해봤자 벌금 아닙니까? 기껏 해봤자 사실이다 하더라도. 근데 손혜원 의원 지금 대충 계산해 봤는데 이 정도 기간 동안에 이 정도 구차 공판까지 오고 변호사 쓰고 어쩌고 저쩌고 SBS 민사라든지 모든 게 다 걸려있는 거 다 봤을 때 최소한 억 단위 들어갔습니다. 억 단위. 변호사비만 최소 억 단위 들어갔어요. 억 단위. 최소 억 단위에요. 최소. 그럼 도대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버리고 싶겠습니까? 그런 돈을? 이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들어간 변호사비 돌려받지도 못해요. 민사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일 경우에는 패소한 쪽에서 승소한 쪽에 변호사비까지, 법정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데 이 형사라 이거는 검찰을 상대로 하는 거라서 나중에 보전도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 단위로 돈이 들어가고 있고 끝까지 싸우고 있어요.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다 추적해가지고.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한테 중요한 건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손혜원 의원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이 검찰과 언론이 합세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 케이스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당한 국민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명색이 국회의원이고 손혜원이라고 하는 돈이 없지도 않은 송고모님 안녕하십니까? 송고모님 보고 계셨나봐요. 3억이요? 3억 들어갔어요? 진짜 아깝다. 3억 들어갔다고요? 저 10%만 주시지. 제가 그거 다 재구성해가지고 해드릴 텐데. 와,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너무 커가지고 웃음이 나오네요. 너무 커가지고. 3억이요? 와, 이건 너무 심하다. 어쨌든 간에 손혜원 의원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증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증명을. 이들이 검찰과 그리고 언론이 합세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들고, 그리고 이 건이 하나겠냐고요. 이렇게 당한 사람이 한 명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명색이 국회의원이고 천하의 손혜원인데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지 이렇게 당한 케이스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네? 이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인 거죠.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나 끝까지 싸우겠다. 이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된다. 잘못된 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인 거죠. 이건 개인의 명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 넘어갈 수 없어. 너희들이 잘못된 거는 너네들 가만 안 놔둘 거야. 네. 어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손의 전쟁, 예. 손의 전쟁이라고 제가 붙인 겁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예. 그리고 이 전쟁은 거의 이겼어요. 거의 이겼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 검사, 예, 그 검사예요. 그 검사가 자기 방에다가 예, 그 김성훈 불러다가 예, 마 짜장면도 먹고 다 했어, 전화도 하고 다 했어. 그 검사입니다. 같은 검사. 예, 예, 그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 좀 크게 뜨고 봐야 된다.